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실시간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애플은 0.56% 24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138달러 대가 오락가락 좀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 지금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12월 이후에 흐름을 보시죠. 한 2만 달러, 그러니까 2만 포인트가 이 박스권 좀 상단에 있고요. 하단은 대략 한 19,200 포인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2만 포인트에서 매물벽에 좀 도달하면서 지금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도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잠깐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보면요.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핀비닷컴 한번 통해서요.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다우 약밥 보이고 있죠. 나스닥 지수 약밥이죠. 일단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군들 특성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이 시각 현재 주요 종목군들이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54분입니다. 5시 44분이네요. 엔비디아도 약보합으로 좀 돌아섰죠. 장중에 이제 143달러까지 올라간 다음에 참 엔비디아 좀 대단합니다. 멋지죠. 201선을 좀 깨트린 다음에 V자형 흐름이 좀 나왔고 한 145달러 저항대에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아마존도 이제 최근에 좀 상승세에서 약간 좀 스크래치가 나고 있죠. 이 라인이 이제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5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었는데 좀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50일선을 좀 하향하는 흐름입니다. 자, 메타가 연속적인 상승 이후에 오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20일째 상승세 정도 이어졌다가 이제 오늘 3%도 없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테슬라 약밥 좀 보이고 있고요. 브로드컴 2% 하락 중에 있습니다. TSMC도 하락 중에 있죠. 브로드컴과 TSMC는 하락 중에 있지만 인텔 주가가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여기 쭉 한번 밑에 보게 되면 인텔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아래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인텔이 무려 15% 급등을 했습니다. 15%. 기업 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최근 19달러까지 밀렸던 인텔 주가가 27달러까지 급등했고요.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8% 가까운 상승세. 그다음에 램 리서치, 아날로그 디바이스,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 오늘 인텔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시 이제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좀 보시죠. 오늘 2월 19일이죠. 2월 19일. 보니까 요즘 뭐 미국 주식 지금 최근에 좀 횡보한다고 하지만은 미국 관련해서 뭐 상당히 좀 좋은 성과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우리가 미국 주식은 제가 여기 유튜브 시작하면서 지금 거의 뭐 몇 년째입니까? 한 6년째 매일 아침 이렇게 미국 주식을 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종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성과가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최고치 근처에서 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관세,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 다양한 변수를 투자가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도 94,000달러대로 좀 밀려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94,247달러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본 김에 원달러 환율 NDF에서 1,440원대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좀 올랐고요. 오늘 반도체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5% 올랐고 반도체 ETF도 1.48%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좀 전환되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종가를 꼭 좀 확인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3대 지수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못하고 있다. 앞서 봤지만은 관세에 의한 무역 전쟁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적끈적 신경을 쓰이는데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를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브, 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S&P 500 지수가 지금 아주 꽤 이제 협소한 이 박스권에 이제 봉착돼 있다는 거죠.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계절적인 약세 기간에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 생각으로는 3월장이 좀 조정장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6천 위에서는 지금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6천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황소들이 운전 좌석에 딱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천 밑에서만 좀 저가 S&P 500 지수로 저가 매수에 좀 나서지 않을까, 뭐 이런 시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단순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여기 잠깐 보죠. 약간 원달러 환율 다 봤죠. 10년물 국채금리,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71.8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S&P 500 맵. 이게 뭐 실시간은 아닙니다. 실시간 아니고 약간 좀 지연되는 흐름이니까요. 뭐 크게 뭐 차이 있겠습니까? 많은 S&P 500 맵.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그림상 보게 되면 이 그림상에서 자, 오라클, 그 다음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 팔란티어라는 단어가 재밌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뭐죠? 천리안을 보는 돌이란 뜻이죠, 이게. 여하튼간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3.4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인텔의 급등에 따라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까지도 소부장 관련주까지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거 델 테크놀로지 최근에 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양호한 모습이고, 근데 이제 메가캡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넷플릭스도 한 3% 정도 조정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재 일부 종목, 그 다음에 에너지 일부 종목군들도 매기가 좀 이전되는 거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장에서 핵심은 이 반도체, 인텔 효과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죠. 인텔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2023년 이후에 이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분할 이슈 때문에 최근 이제 19달러 후반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워낙 인텔 이제 보면은 이제 브로드컴이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사업에 대한 입찰을 논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전에 얘기를 했고, TSMC가 인텔의 이제 미국 공장을 운영,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일단 이런 이유로 이제 급등. 자, 일론 머스크 상당히 바쁩니다. 네, 대단하죠. 네, 몸이 사람 몸은 한 개인데 하는 일은 수십 개네요.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그록3 AI 챗봇을 선보였죠.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오픈 AI를 이제 현금으로 인수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 xAI의 그록3를 선보였는데 수학, 과학 및 코딩 벤치마크에서 그록3가 뭐 오픈 AI의 챗 GPT나 알파벳 제미나이, 뭐 딥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여기도 그런 내용이고요. 자, 메타 주식이 20일 연속 상승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고, 나이키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나이키 주가가 여기 보면 나이키가 여기 있죠. 5.89% 올랐는데 이 킴 카다시안의 스킴스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국내 이제 뉴스로는 이 부분 이제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도 있죠. 뭐 조선주가 타깃되나? 네, 물음표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다음 달 말에 시작되게 되면 이제 많이 오른 종목군들, 물론 실적이 뒷받침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또 다른 흐름이 괜찮겠지만 좀 과도하게 오른 종목군들은 분명히 타깃이 될 수 있다. 약간 지금부터 위험을 좀 감지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어제 자사주 3조 중에 이제 5천억 임직원 지급하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로 어제 올랐죠. 이게 이제 우리 시장 핵심이었고, 어제장 국내 증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국내 증시 일단 수급상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물은 순매도, 그 다음에 선물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최근 장은 이제 기관화 장세죠. 국내 시장은. 그러니까 기관들이 상당히 그 수익률 게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관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나설 거냐 아니면 개인이 나선 매수 들어간다면 약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관들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다. 요 컨셉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양시장 이제 지수는 올라가면서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200일 이동평균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이후에 첫 돌파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지수가 좀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면에 또한 레버리지도 올랐다는 거 되겠죠. 200일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이어질지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올랐을 때는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막 그 얘기보다는 그냥 5일선을 보십시오. 5일선을. 종가상 5일선을 두 번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한다. 5일선을 두 번 정도 이탈하려고 한다면 약간 비중을 좀 줄인다. 물론 이제 사람 마음이란 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밀렸을 때 잘 안 팔거든요. 그럼 오버슈팅, 좀 과도한 상승세가 나온다. 뭐 지수나 뭐 종목별로. 그러면 이제 좀 수익을 좀 챙겨가는, 좀 분할로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뭐 앞서 봤지만 삼성전자 자사주 3조 원 소각
추가 3조 원 취득 발표. 요게 임직원 상여금도 주고 2조 5천억 주주가치 재고 목적. 이게 이제 반도체주에 영향을 줬고 인텔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국내 증시는 방산주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근데 이 방산주의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 로템 뭐 등등이 어제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차익 매물 나올지 이제 이거저거 좀 많이 좀 따져봐야 되는 위치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그록스를 공개한다고 여기 관련된 뭐 LS 일렉트릭이랄지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어제 좀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장 외국인들 기관 순매수 종목들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LIG 넥스원, LS 일렉트릭을 순매수했네요. 기관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투산 에너빌리티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도 로봇 관련주 흐름이 좀 양호하게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고영, 자 로봇 관련주입니다. 상승했죠. PNS 메카닉스도 로봇 관련주인데 상승했죠. 기관 또 역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영, 그 다음에 이제 좀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은 여전히 좀 우상향, 실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이제 특징주 흐름 보게 되면 신규 상장주, 바이오 종목, 공모가 근처까지 밀렸다가 이제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는 오름 테라피틱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좀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또 장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시간에 한번 볼까요? 주가 흐름들. 거래소에 이제 LS 일렉트릭, 한컴 라이프케어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뭐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일정 한번 보시죠. 일정 보게 되면 자, 투산 로보틱스가 오늘 실적 발표네요. 어제 투산 로보틱스 꽤 올랐던데. 그다음에 F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고요. 쭉 이런 일정 좀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오늘 내용 중에서 외신 아까 요 첫 번째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 지금 물론 이런 내용이 다 맞을지는 않겠지만 일단 계절적으로 한 3월장을 미국도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3월에 주요 이벤트가 많이 있죠. 3월장 보게 되면 빨간 걸로 써놨는데 2월 말 3월 달에 이제 주주총회 시즌.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안 한 개별 종목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 중에서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다. 이런 종목군들 계좌에 어떤 종목 실적 발표고 실적 발표 안 한 종목군들 인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셔야 돼요. 왜 실적 발표 안 하는지. 왜냐하면 이 주주총회 시즌이라는 게 정말 부실한 기업들 이제 상패 막 나올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매도란 것도 있고요. 3월 말 공매도니까 4월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주요 일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이 정도면 꼭 눌러주셔야겠죠? 고맙습니다.